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제 또 하나 어제부터 해갖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뭐 하나의 또 이게 상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. 뭐냐면 어제 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이 지금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가 된 것과 관련해서 재고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들으셨지만 기자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임 전 실장에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아니요,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.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.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.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재고해 주십시오.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.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, 그러나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행할 것입니다. 총선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당의 판단과 또 개인의 판단이 다를 경우가 매우 많고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입니다. 자, 뭐 이재명 대표가 임 전 실장이 재고해달라 이 요청에 대해서 아니요, 저 재고할 생각이 없는데요.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임 전 실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답한 내용이 지금 그래픽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상 재고할 생각이 있다? No. 없어요.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? 조현삼 변호사님, 임 전 실장의 컷오프가 지금 두고두고 좀 후폭풍인 모양새인데 임 전 실장의 컷오프 민주당이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? 임종석 전 실장이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네.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컷오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고요. 그 성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략 지역입니다. 네.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 후보를 모집한 적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.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다른 분이 전략 공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어차피 보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서실장의 직위라고 하는 것은 광역단체장급의 그런 지위 아니겠습니까? 그 이상을 하는 지위였다고 한다면 사실 그 성동 지역보다는 당이 바라고 있는 전략 지역, 새로운 지역으로 공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과 국민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너무 성동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검증위와 공관위와 전략 공관위 세 개의 조직이 체계를 이루고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.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전략 단위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자.